안녕하십니까. 반년에 1800대 MySQL 인스턴스를 이행하기 위한 자동화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대 나누기 6개월, 한 달에 300대 이행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얘기죠. 이 세션은 이것을 상정했습니다. 예, MySQL에 인그레이션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MySQL에 운영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안전하게 MySQL 미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지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라인앤 가운데서 MySQL 미그레이션에 대해서 그중에서 나온 MySQL 업그레이드 헬퍼 통신 MUH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메인으로서 그중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총괄입니다. 그러한 흐름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하라지입니다. 2010년에 라인앤에 중도 입사를 해서 MySQL 1 팀에서 DBA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MySQL에서 운영하거나 그것을 편하게 하기 위한 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상 경력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 학생 시대 때 자동부라고 하는 부하를 이렇게 소속하고 있었고 2톤, 2톤짜리 트럭을 빨리 정확하게 운전하는 경기에서 일본에서 1위를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일 2톤 트럭의 운전이 잘하는 DBA라고 생각합니다. 자, 라인에서의 MySQL 미그레이션에 대해서입니다. 라인에서는 MySQL 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20년 현재는 6,600대 정도의 MySQL이 서비스로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픽은 MySQL 미그레이션입니다. 현행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이사를 하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이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사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죠. MySQL 마이그레이션도 굉장히 이제 번거롭습니다. 왜 이러한 귀찮은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입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MySQL의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MySQL 버전업이라거나 하드웨어의 스펙이 부족하면 스케일업으로 하고 데이터가 늘어나면 샤딩을 해서 부가 분산을 합니다. 또 라인에서는 메르다라고 하는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MySQL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오퍼레이션이 공동화할 수가 있고 편리한 기능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이그레이션의 마감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MySQL 5.6은 작년 2월 달에 EOL이 됐습니다. 5.7은 내년 2023년 10월에 EOL이 됩니다. 라인이라면은 5.7은 3,000대 이상이 있고 매우 이제 가슴이 설레죠. CentOS 6도 EOS입니다. 라인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아까 얘기하는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 메르다를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서버룸의 이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길일에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마감의 전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의 메르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MySQL 플랫폼도 오래된 버전이기 때문에 폐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정해지고 있는 것은 내년 2023년 6월까지 1,800대 정도 MySQL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할지 여기에 이게 썼습니다. 먼저 이 현처의 새로운 MySQL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유저 ACL을 추가를 해서 이 현전의 MySQL의 파라미터를 이 현처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전의 데이터를 익스포를 해서 이 현 후에 임포트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레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신구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부정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MySQL을 버전업을 하고 있더라면은 현행 환경하고 같은 퀘리를 흘려서 퍼포먼스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되면은 이행처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심야 작업이 될지도 모른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전환이 끝나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 환경에 MySQL을 정지를 해서 끝입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MySQL이 있고 마이그레이션도 매우 힘들고 그리고 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죠? 자, 정말 이렇게 죽어버리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온 것이 MySQL 업그레이드 헬퍼 통칭 MUH입니다. 저희 상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SSH 로그인 없이 하겠다. 원래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브라우저에다가 MySQL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누구든지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향해서 MUH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미지화입니다. 소스는 기존의 MySQL을, 타겟은 새로운 이행처의 MySQL입니다. 프라이머리가 이제 그 쓰기 좋은 가능한 MySQL입니다. 그리고 소스로부터 타겟의 데이터를 보내서 리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이용하게 하는 전환을 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저가 웹 화면을 통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웹 화면에는 API가 몇 가지인가 움직여 있고 API가 MySQL을 조작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API의 역할입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MUH API입니다. MySQL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대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각 처리에서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 쪽에 신구 환경의 MySQL의 전환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동하고 있는 것은 심플 스위치 조바라는 툴입니다. MUH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운영 기간은 2020년 10월 달에 DBA용의 MUH를 제공 개시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화면에서 MySQL 마이그레이션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ySQL 인스턴스가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CentOS 대응의 데이터 센터의 서버룸의 인사 등 길이 있는 마이그레이션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DB에 만들어서는 대응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 개발자 자신이 안전하게 MySQL을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MH 프로드라는 화면으로 제공 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과제는 개발자의 MH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하면 DBA 없이 안전하게 MySQL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H 프로드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새로운 이행처 MySQL을 구축하고 스펙 셀렉션 API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기존에 오래된 것을 CPU,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사이즈 등 매트릭스를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등록 화면인데요. 이행처를 구축 후 이행 전에 소스 MySQL의 이행처의 타겟 MySQL의 엔드론 포인트를 등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겟에 MySQL을 자유를 등록하게 되면 데이터의 유출에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스와 타겟 양쪽 MySQL에 대해서 작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록 후에는 이러한 화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화면에서 설명을 읽으면서 왼쪽에 스텝 1부터 라스트 스텝까지 순차적으로 execute 버튼을 이게 누르기만 하면 MySQL 마이그레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각 스텝입니다.
add user ACL 이거는 필요한 유저 ACL을 추가를 합니다. inspection 신구의 MySQL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set variables 그 환경 측의 MySQL의 variables 파라미터를 타겟 측에 적용을 합니다. prepare data import 이것은 데이터 임포트를 하기 전에 타겟의 SQL에 그 이게 집어넣기 전에 소스 MySQL의 리플리케이션이 포지션 베이스라면 포지션 베이스 GTID라면 GTID의 타겟 쪽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임포트 소스로부터 타겟 쪽으로 데이터를 이제 보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체크 메타데이터를 소스 타겟 간에서 테이블이라든지 컬럼의 메타데이터가 일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스타트 리플리케이션 소스로부터 타겟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데이터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소스와 타겟의 데이터의 비교를 해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앱으로부터의 그 쓰는 것을 소스의 MySQL로부터 타겟의 MySQL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enable HA 자 타겟 측의 high availability를 유효를 하게 한다거나 소스의 MySQL을 이렇게 정지를 시킵니다. 이들 작업을 개발자가 화면상에 있어서 보탄으로 누르기만 하면은 전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준다 하는 것이 MAG 프로드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MySQL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리를 어떻게 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지 먼저 인스펙션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스텝입니다. 인스펙션의 목적으로서는 먼저 소스와 타겟의 MySQL가 원래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리스크가 없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각각 MySQL의 설정을 확인하고 만약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DBA의 그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MUH API가 소스와 타겟 각각 MySQL을 검증을 해줍니다. 검증을 한 것은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테이블이 있는지 만약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면은 타겟스별로 로우 베이스의 레플리케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이너DB가 아닌 테이블이 있는지 MyISM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라인에서는 이너D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라든가 definer를 정의로 하는 것 그 ACL이 타겟 측의 MySQL에 존재를 하는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슈퍼 코너를 가지고 있는 유저가 만약 존재를 하면은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그냥 촉구를 합니다. 로어 케이스 테이블 네임스입니다. MySQL 내에 대문자, 소문자의 취급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 타겟에 각각 다른 경우에는 NG입니다. 풀 텍스트 서치 전문 검색계의 피라미드가 소스와 타겟에서 일치를 하고 있는지 이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타임존이 일치를 하고 있는 점. 다음은 소스보다도 타겟이 더 새로운 MySQL의 버전일 경우는 예약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스 측의 MySQL의 테이블명이라든가 컬럼명에 사용되지 않는가를 확인합니다. 타겟 측에서는 마지막 GTID 모두 ON을 하기 때문에 소스 측에서 GTID 위반의 클리어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닐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스펙션입니다. バリアブルスですね。 다음으로 세트 베리어블입니다.
set variables의 목적은 소스로부터 중요한 MySQL 파라미터를 타겟의 MySQL로 바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타겟에 이행한 후에도 파라미터를 바꾸지 않더라도 SQL 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MUH API가 소스 베리어블을 기반으로 타겟의 베리어블을 변경을 하고 set 글로벌 할 수 없는 것은 myconf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MySQL을 리스타트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행하는 variables는 이것입니다. 모두 이행 후에 MySQL 거동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QL 모드, 캐릭터 셋 서버, 콜레이션 서버, 이것은 다 문자 계열이고 explicit defaults for 타임스탬프형의 디폴트치에 영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max connections는 이행 후에 max connections가 적어지면 안 되고, log wait timeout과 innerDB log wait timeout도 타임아웃까지의 시간이 바뀌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을 넣습니다. 여기까지가 set variable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이행하는 export와 import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소스 리플리카부터 MUH API가 MyDumper를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엑스포트하고 타겟 프라이머리로 MyLoader로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데이터 엑스포트 임포트에서 주의할 점은 소스에서 타겟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 MySQL 버전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리 백업을 사용합니다. 주의점으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스와 타겟의 MySQL이 MyDumper, 고부하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타겟 MySQL이 디스크 프리하지 않도록 조심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MyDumper라고 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MyDumper라는 오픈 소스인데 이것을 고른 이유는 이 논리 백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패러렐하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MySQL dump 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패러렐하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MySQL 쉘에 dump loading utility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MUH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MySQL 5.6에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MyDumper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궁리한 점은 소스 타겟 MySQL을 고부하로 하지 않기 위해서 CPU 숫자에 맞춰서 처리 슬랫 수를 변경을 했고, 또 하나 논리 백업이기 때문에 타겟 측의 MySQL 측에서는 임포트가 가죠. 그래서 그때 바이너리 로그가 로딩이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로그의 퍼지를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를 자꾸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임포트하기 전에 슬로우 쿼리 로그를 오프로 해서 디스크 사용량이 너무 늘지 않도록 하는 점에 유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의 엑스포트 앤드 임포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데이터 체크입니다. 이 스텝인데요. 이것도 역시 인스펙션과 유사합니다. 소스와 타겟의 MySQL의 스키마, 테이블, 컬럼 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체크하는 항목으로서 인포메이션 스키마에서 취득한 결과를 소스와 타겟으로 비교합니다. 스키마, 테이블, 뷰, 트리거, 루틴, 이벤트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비교합니다. 테이블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와 같은 쿼리를 사용해서 인덱스, 파티션, 컬럼, 포린 키가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메타데이터 체크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컴패리전을 합니다.
데이터 컴패리전의 목적은 소스와 타겟으로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이대로는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티스를 주는 것입니다. 데이터 비교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를 합니다. 데이터 컴패리전의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스텝이 있죠. 스냅샷을 취득하고 소스와 타겟으로 같은 수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비교를 합니다. 먼저 스냅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소스의 리플리카와 타겟 프라이머리가 함께 소스 프라이머리로부터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레플리케이션 지연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소스 레플리카와 타겟 프라이머리로 스탑 SQL 스레드를 하고 리플리케이션에 의한 경신을 정지합니다. 다음으로 소스 프라이머리 리플리케이션 현재 위치를 취득합니다. 이것이 포지션 베이스이면 포지션, GTID 베이스면 GTID를 취득하고 이 그림에서는 포지션 베이스로 100번이었다라는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소스 리플리카와 타겟 프라이머리도 각각 같은 포지션까지 100번까지 이번에는 start slave SQL thread until로 추진을 합니다. 이것으로 소스 리플리카와 타겟 프라이머리의 포지션이 똑같은 100번으로 맞춰진 시점에서 start transaction with consistent snapshot으로 트랜잭션을 작성을 합니다. 이것으로 MUH API에서 봤을 때 둘 다 같은 포지션 100의 시점 레코드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트랜잭션이 작성이 되면 start slave SQL thread로 레플리케이션에 의한 경신을 제기하고 여기에서 데이터 비교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까 작성한 트랜잭션 내에서 소스와 타겟의 데이터를 비교를 합니다. 먼저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행수가 줄수가 일치하고 있는지를 셀렉션 카운트에서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키의 오름 차례 내림 차례로 50만 레코드를 취득하고 SH2로 컬럼을 연결한 해시치를 취득해서 각각을 비교하게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화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컴패리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이 단계에서 소스와 타겟의 MySQL을 스위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텝이죠. 보통 앱을 멘테넌스에 넣어서 스위칭하는 방법 이외에도 라인에서는 멘테넌스 없이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에서는 가능한 한 서비스를 정지시키지 않게 하고 싶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비스 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은 낮에 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대단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스트를 피하고 가능한 한 간단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입니다.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에서는 프리페어, 스위치오버 두 개의 스텝이 있습니다. 먼저 프리페어에 대해서 그림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앱이 소스 라이터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소스의 MySQL을 참조하는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태까지 MUH 작업에 의해서 소스로부터 타겟으로 리플리케이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개발자는 프리페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타겟 라이터 엔드포인트, 이것은 DNS의 엔드포인트입니다. 여기에 CNAME을 붙여서 소스 라이터 엔드포인트로 지정합니다.
이것이 프리페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자 측에서 앱 설정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타겟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때 보기에는 타겟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타겟 엔드포인트는 실제로는 소스 엔드포인트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 전과 마찬가지로 소스 프라이머리에 로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 이것이 프리페어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드디어 스위치 오버를 하게 됩니다. 화면상에서 스위치 오버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처리가 됩니다. 먼저 소스 프라이머리를 read only equal on으로 해서 로딩을 금지시킵니다. 다음으로 좀 이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타겟에서 소스로의 레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스위치 오버 한 후에 데이터 로스트를 하지 않고 롤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면상에서는 스위치 오버 한 후에 혹시 만약을 위해서 롤백을 할 수 있도록 롤백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프라이머리 상에서 더 이상 쿼리가 실행되지 않도록 앱에서의 커넥션을 계속 킬을 계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면 타겟 프라이머리를 리드 온리 오프로 해서 로딩 가능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타겟 엔드포인트 A 레코드를 원래 타겟 프라이머리로 돌려주면 스위치 오버가 완료됩니다. 예, 아주 편리한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스와 타겟의 MySQL로 같은 포트 번더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위치 오버 한 후에 만약에 포트 번호가 다르게 상이하면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유저 ACL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저네임, 호스트, 패스워드, 프리빌리지즈가 상이하면 만약에 스위치 오버 후에 소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측에 DNS 캐시를 무효로 해야 됩니다. 스위치 오버 했을 때 DNS 엔드포인트 A 리코드를 타겟 프라이머리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앱 측에 DNS 캐시가 유효하게 되면 스위칭을 했는데 앱 측에서는 소스의 MySQL을 계속 참조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약이고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랫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화면상에서 버튼을 클릭만 하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 해준다는 것이 매체 프로도입니다. 결과로서 개발자는 DBA가 없어도 MySQL 마이그레이션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DBA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이나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크게 절감이 됐죠. 그리고 제 상사는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해피하게 되어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라지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문자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퀘스천 마크에서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포스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후 저펜 하야시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야후 저펜의 하야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MySQL 담당하고 있고 MySQL의 운영 및 MySQL의 이행 툴 개발 설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야시님 바로 세션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라도 있습니까? 예. 이 이행 툴의
작성할 때까지 수동으로 이행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수동으로의 마이그레이션입니까? 제가 입사하기 전에 아마도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었을까요? 2, 30건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 툴인데 MySQL의 5.0부터 8.0까지 마이그레이션의 패턴은 대응하고 있습니까? 5.0부터 5.7에서 8.0까지라면 가능합니다. 예, 보충 설명인데요. 스위치 오버를 한 후에 롤백할 수 있게 타겟으로부터 소스 쪽에 리플리케이션을 반대로 이제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타겟이 8.0 소스가 5.7 경우도 리플리케이션은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국리를 하고 있는 것은 5.7 축의 미니트 커넥션에 세트 네미즈를 해주고 5.7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코레이션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레플리케이션이 정지를 하지 않게 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에서 8.0으로 이해할 때 5.7에서 8.0 이렇게 2단계입니까? 예. 그 2단계에서 마이그레이션은 서포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롤백 못하기 때문에 5.6으로부터 5.7 EMH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그 후에 5.7으로부터 이제 8.0까지 이제 올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O를 이렇게 사용한 게 배경인데요. 모던한 이제 언어가 아닐까요? 그리고 형이 이게 제기되고 있고요. 고고 언어인데요. 예, 제대로 제기를 해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깊은 그러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인셉션에서 이제 걸린 항목은 어떻게 그 대응을 하게 됩니까? 서비스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툴 쪽에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인스펙션에서 걸리는 부분. 그 슬라이드를 한 20페이지 정도, 40페이지 정도인가요? 좀 내주십시오. 인스펙션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프라이머리 키가 없을 경우 그대로 경고는 하게 되는데요. 그 진행은 할 수가 있도록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이너디피를 해서 절대해야 합니다. ACL 내용은 하지 않으면 타겟 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소스 측에서 사전에 수정을 하는 그러한 대응입니다. 슈퍼 권한이 있는 유저는 드롭을 해서 로어 캐스트 네임즈는 지금 현재는 경험이 없습니다. 일단은 하고 있지만은요. 풀 텍스트 서치는 2, 3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EDB 쪽에 의뢰가 와서 제가 그 타겟 쪽에 마이스케에 들어가서 이 패러미터를 소스의 패러미터에 그 값을 넣어서 재가동을 재기동을 하는 것입니다. 타임존도 똑같습니다. 이약을 사용할 때 그런 것도 경험이 없네요. GTI의 반도 경험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상 설명으로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트 바리어블스에 대해서 세트 마이그레이션의 패턴마다 5.6하고 5.7 5.6에서 8.0의 패턴이 있습니까?
그 구효는요.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드는데 좀 가서 다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항목만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QL 모듈은 아마 생략이 됐을 겁니다. 확인하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책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MySQL 8.0.19 쪽에서 인트로에 제로 필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메타데이터 체크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로 필드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거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메타데이터 체크를 저희들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 리플리케이션에서 레플리케이션 팀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누가 대응을 계속을 해야 되는지요. 네, 이 이미지 프로드 화면상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 임포트 한 후에 나흘 이내에 이 스타트 리플리케이션을 해주세요라고 노티스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리플리케이션 자체는 지연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타겟 측이 아무래도 계속 지연이 되면은 임포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게 되면 DBA가 달려가서 그 타겟 측에서 글쎄요. 레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스텝을 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대응을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따라잡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컴패리전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데이터 비교는 레플리케이션을 시작한 지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시는지요? 데이터 컴패리전은요. 언제든지 레플리케이션 지연이 따라잡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측에 임의의 타이밍으로 데이터 컴패리전 익세큐트를 클릭을 하는 그런 플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페이즈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서 피드백도 많이 돌아오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나온 이슈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질문자께서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성공하는가라는 질문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100%에 가깝게 해결을 한 다음에 저희 DBA 측도 그리고 개발자도 스무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끌어올리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지님, 하야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